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내과 진료를 해온 박정훈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새벽 2시 응급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급박한 목소리의 주인은 50대 주부 이미경 씨였죠.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박철수 씨는 평소 건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조깅하고 금연한 지도 10년이 넘었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으시는 모범적인 환자였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얼굴 한쪽이 마비되면서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온 박철수 씨를 보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양호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타민 D의 수치가 정상치의 3배나 높았어요. 아, 그리고 비타민 E도 과다했죠. 박철수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건강을 위한 비타민들이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뇌졸중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비타민 먹고 계신가요? 자연에서 온 거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박철수 씨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비타민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자연에서 추출한 거라 안전하다고 들었는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환자분들이 손에 들고 오시는 비타민 병을 보면 천연, 자연 추출, 유기농 이런 단어들이 도배되어 있어요. 마치 자연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독버섯도 자연산이고 독사의 독도 천연 성분이거든요.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고농도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C 제품을 보면 하루 권장량의 1000%, 심지어 2000%가 넘는 제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고 먹었던 비타민이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용량이에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 되듯이 비타민도 적당량을 넘어서면 독이 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과다 복용하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위험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서너 가지 이상의 비타민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 38%는 자신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처리하기 어려워해요.
마치 작은 연못에 큰 호수만큼의 물을 부어넣는 것과 같죠. 결국 넘쳐 흘러서 주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61%가 3가지 이상의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38%는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눈 감고 약을 먹는 셈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어떤 비타민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좋다는 건 다 먹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얼마 전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가방에서 비타민 통을 하나둘씩 꺼내시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C,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무려 9개나 되더라고요. 할머니, 이걸 언제부터 드셨어요? 물어봤더니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면 하나씩 사다가 먹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비타민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간 기능 이상, 신장 결석, 소화기 장애 같은 증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중복 복용이에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따로 비타민 D 제품도 먹고 칼슘 제품에도 비타민 D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권장량의 몇 배를 복용하게 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젊은 층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20, 30대 직장인들도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 C와 D 복용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들에게 혈액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에게 부족한 비타민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요라고 대답하시죠. 마치 배가 고픈지도 모르면서 음식을 계속 먹어대는 것과 같아요. 제가 15년간 환자들을 봐오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을 보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안 먹는 것보단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심리죠. 하지만 보험도 과도하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듯이 비타민도 과도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빨리 좋아진다는 생각이 강해요. 감기약도 2알 먹을 걸 3알 먹고 비타민도 하나 먹을 걸 2개 먹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비타민은 오히려 독소가 되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의 필수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60대 김영애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김영애 씨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변비와 구토,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슘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과도하게 촉진시켜서 고칼슘 혈증이 생긴 거죠. 더 심각한 건 과도한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영애 씨의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 징후가 나타났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심장을 망가뜨릴 뻔한 거죠. 두 번째는 비타민이에요. 항산화 효과로 유명하죠. 하지만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50대 박정수 씨는 노화 방지를 위해 매일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비타민 E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인 거였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B6는
정말 조심해야 할 비타민 중 하나예요. 신경계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 복용하면 말초 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40대 이순자 씨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비타민 B6를 고용량으로 복용했는데 오히려 손발 저림이 더 심해졌어요.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네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특히 간에 축적되기 쉬운 비타민이에요. 60대 최명호 씨는 눈 건강을 위해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갔어요. 간 독성이 생긴 거죠. 더 무서운 건 비타민 A 과다는 골다공증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이아신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3는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로 인기가 높아요. 하지만 고용량 복용 시 심한 홍조와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간 손상까지 올 수 있죠. 50대 정미란 씨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이아신을 복용했는데 얼굴과 목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호흡곤란까지 왔어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C,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비타민이죠. 하지만 이것도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루 2000mg 이상 복용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철분 과잉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부작용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무서워요.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 같죠.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배출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 비타민을 같이 복용할 때 생기는 상호작용이에요. 예를 들어 비타민 C와 철분을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비타민 E와 혈액 희석제를 같이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비타민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원칙은 혈액 검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건데 비타민 복용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본인에게 정말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해야 해요. 마치 기름이 떨어진 차에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기름통이 가득한 차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격이거든요. 특히 비타민 D의 경우 혈중 농도를 측정해보면 의외로 정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뼈 건강에 좋다니까라며 계속 복용하시죠. 이미 충분한데 더 먹으면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라벨을 꼼꼼히 읽어라입니다. 정말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성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라벨에 적힌 함량을 보시고 하루 권장량의 몇 %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100%를 넘는다면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메가도스 제품들은 피하셔야 해요. 하루 권장량의 1000%, 2000% 이런 제품들 말이에요. 이런 건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예방 차원에서 복용할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천연, 자연 추출이라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합성 비타민이 흡수율이나 안전성 면에서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분과 함량만 정확히 확인하시면 돼요. 세 번째 원칙은 중복 복용을 피하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은 다른 단일 비타민 제품을 추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또 따로 비타민 D를 먹으면 과다 복용이 되는 거죠. 또한 칼슘 제품,
오메가3 제품에도 비타민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곳곳에 숨어 있는 비타민들이 많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받고 구입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네 번째 원칙은 의사와 상담하라입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받으세요. 비타민도 엄연한 약물이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이 비타민 E나 K를 먹으면 출혈 위험이나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항생제와 일부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적은 용량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비타민을 처음 복용한다면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늘려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고용량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진짜 음식을 우선시하라입니다. 비타민 제품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훨씬 중요해요. 자연 상태의 음식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무기질,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필요하다면 오렌지나 키위를 드시고 비타민 D가 필요하다면 햇볕을 쬐면서 연어나 달걀을 드세요. 비타민 E가 필요하다면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됩니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과다 복용할 위험도 없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식단인 현미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류는 정말 완벽한 영양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이죠. 화려한 비타민 제품보다 이런 평범한 밥상이 훨씬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제가 1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라는 거예요. 먼저 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몸의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어떤 비타민보다 효과적이에요.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줄여주거든요. 다음으로 좋은 지방의 힘을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은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오메가3 보충제보다 훨씬 흡수율이 좋고 부작용도 없어요. 특히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비타민 E보다 몇십 배나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견과류도 정말 훌륭한 영양의 보고예요. 호두 한 줌에는 오메가3, 비타민 E,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아몬드는 비타민 E의 최고 공급원이고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까지 있죠. 이런 견과류들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미와 귀리 같은 통곡물도 놓칠 수 없는 보물입니다. 백미보다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해줘요. 특히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떤 영양제보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들 정말 대단해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과 청국장의 이소플라본은 천연 호르몬 역할을 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이런 발효식품들은 수백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이 검증한 천연 건강식품이에요. 제철 과일과 채소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봄에 나는 냉이, 달래에는 비타민 C와 무기질이 풍부하고 여름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좋아요. 가을감의 탄닌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겨울귤의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에 최고죠. 자연은 계절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을 주목하세요. 보라색 가지의 안토시아닌, 빨간 파프리카의 카로티노이드, 초록색 시금치의 엽산 등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이런 천연 영양소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의 조리법이에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고 당근은 기름과 함께 볶으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잘 돼요. 우리 조상들의 조리법에는 이런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답니다. 또한 식사 시간과 순서도 중요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채소부터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는 몸의 영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양까지 채워줍니다. 이런 정서적 만족감도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결국 가장 좋은 건강 비결은 복잡한 영양제가 아니라 단순한 것들이에요. 맑은 물, 신선한 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이것들이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진짜 건강법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마음을 울린 사례예요. 70대 할머니 조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정숙 할머니는 작년 봄에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정말 안쓰러운 모습이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에다가 각종 비타민까지 하루에 12알씩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컨디션은 계속 나빠지고 소화불량의 변비까지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 약들을 언제부터 드셨어요? 물어보니 여기저기서 좋다고 해서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속이 불편해지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도 높아져 있고 비타민 D 수치는 정상의 2배가 넘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필수 약물 빼고는 다 끊어보시겠어요? 대신 매일 드시는 식사를 바꿔보시죠. 처음엔 불안해하시더니 며칠 후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식단 계획을 세웠어요. 아침에는 현미죽에 달걀 하나, 김치와 나물 반찬. 점심에는 잡곡밥에 된장찌개, 구운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귀리죽에 두부 반찬과 제철 과일 조금. 정말 단순한 메뉴였죠. 특히 강조한 건 물이었어요. 하루에 8잔 이상,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잔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는 물을 마시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당부했죠. 한 달 후 할머니가 오셨는데 얼굴색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변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고 있었어요. 2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3kg 줄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나 있었어요. 매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난 거죠. 요즘엔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달 후 검사 결과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어서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전에는 약 먹을 시간이네, 이것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먹어야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해 먹을까 하면서 장보는 재미인 요리하는 재미를 찾으셨어요. 식사 자체가 치료가 된 거죠. 할머니가 특히 좋아하신 건 계절 반찬이었어요. 봄에는 냉이 무침, 여름에는 오이 소박이, 가을에는 배추김치, 겨울에는 시래기나물.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네요. 이게 보약이었구나 하시더라고요. 지금 할머니는 1년이 넘게 이런 식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복용하는 약도 고혈압 약 하나로 줄었고, 정기검진 때마다 수치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활력이에요. 전에는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 계셨는데, 지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세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 사 먹는 돈으로 좋은 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 먹으니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든든하네요. 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뿌듯해져요. 복잡하고 비싼 치료보다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때로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계세요. 약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이죠. 실제로 할머니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는데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바로 실천하는 순간이죠. 먼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약장이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거기 있는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들을 하나씩 꺼내서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하루 권장량의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권장량의 100%를 넘는 제품이 있다면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잠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다른 단일 비타민 제품과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중복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과다 복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혈액 검사 예약하기입니다. 6개월 이상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세요. 특히 비타민 D, B1이 엽산 수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단 점검입니다. 일주일간 본인이 먹는 모든 음식을 메모해 보세요. 가공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충분히 먹고 있는지, 물은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시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흰밥 대신 현미밥 먹기, 인스턴트 식품 하나 줄이고 집에서 만든 음식 하나 늘리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을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식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같은 음식들은 정말 완벽한 영양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런 음식들이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몸에 좋답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이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비타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더라. 혈액 검사 받고 먹는 게 좋다더라. 이런 간단한 정보만 나눠도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주의 깊게 말씀드리세요. 텔레비전 광고나 지인의 권유로 여러 제품을 복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관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부드럽게 설명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정기적인 의사 상담을 받으세요. 적어도 1년에 2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간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천천히, 꾸준히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변화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건강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세요. 맑은 물, 신선한 음식,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이것들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이웃과 함께 정보를 나누세요.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 바로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30년간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합니다. 적절한 영양과 충분한 휴식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 여정이 시작됩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저 같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있어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 밤에는 꼭 약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